지난 2024년 11월에는 많은 철도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역들도 있지만 어느 역은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총 14회 정차하는 이 역, 12월달 기준 하루 승하차 이용객은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통계 자료는 2024년 12월 기준이며 따라서 1년 전체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에 개통한 철도 노선은 서해선, 평택선, 그리고 중부내륙선 2단계였습니다. 이 중에서 서해선과 평택선에는 총 7개 역이 들어섰습니다. 서화성, 화성시청, 향남역 2역의 경우는 서화성역에서 홍성역으로 가는 ITX 마음 열차가 총 8회 운행하고 안중, 인주, 합덕역은 이 총 8회 열차에 더해 평택선을 순환하는 열차가 추가 운행해 하루 총 14회 다니고 있습니다. 12월 기준 이 역들의 하루 이용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역은 서해선 열차만 보면 500명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 역들은 이용객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객이 가장 적은 역은 인주역으로 이 역의 하루 승하차 인원은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열차 운행 횟수로 나눠보면 더더욱 이용객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주역의 경우 열차 한 번 다닐 때 평균 1.6명이 타고 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머지 역들도 상황은 심각해 합덕역 5.9명, 화성시청, 안중역도 7명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해선 구간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원래 KTX 이음 열차가 다닐 계획이라 스크린도어도 KTX 이음 규격으로 만들었는데 KTX 대신 ITX 마음 열차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크린도어 규격이 맞지 않아 4량 중 2량만 예발매가 가능해 한 대에 130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 한 번에 타고 내리는 이용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아주 여유롭게 이용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용객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으로 서화성역에서 원시역 구간, 서해선 단절 구간이 있어 열차가 서화성역까지만 아주 짧게 운행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신설된 역들 대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이 구간은 2026년으로 예정된 이 서해선 단절 구간이 개통해 김포공항, 대곡 방면으로 KTX가 운행하기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TX 운행 외에도 앞으로 이용객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장항선 복선 전철화 모든 구간이 완료되면 익산역 방면으로도 열차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서해선이 김포공항역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 깊숙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선을 만들어 용산역으로 바로 향하게 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결선로를 만드는 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개통 시점은 2032년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1시간 34분 정도 예상되어 40분 정도의 시간 단축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용객이 적지만 1년 반 정도 지나면 서울 방면 접근성이 강화되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중부내륙선 KTX입니다. 2023년 12월 27일까지 중부내륙선 KTX는 부발역에서 충주역 구간을 아주 짧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이용해 서울로 가려면 부발역에 반드시 내려서 전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당시 이 구간의 하루 이용객은 이 정도였습니다. 뭔가 지금의 서해선, 서화성역에서 홍성역 구간보다 이용객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총 8회 열차가 운행했으니 열차 한 번 정차할 때 이용객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주역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기차역이 보입니다. 열차 한 번에 0.9명 타고 내렸던 간암역입니다. 주변에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당시에는 간암역에서 KTX를 탈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부발역으로 향하는 시내버스가 자주 운행 중인데 하루 4회 8,400원을 내고 KTX를 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곡, 충주 방면 갈 때가 아닌 이상 간암역에서 이 열차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부내륙선 KTX 이용객이 이렇게 없자 지난 2023년 12월 28일부터 판교역까지 KTX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30일부터는 문경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방면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중부내륙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아져 주말 일부 시간대에는 열차가 매진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는지는 지난 12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부내륙선 하루 승하차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발역에서 충주역까지 기존 구간을 보면 1년 사이에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곡 장호원역의 경우는 하루에 50명도 이용하지 않던 역이 12월에는 200명대로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교역 연장 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역은 충주역입니다. 현재 중부내륙선 구간 중에서 주변 인구가 가장 많은 역이 충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의 지난 12월 중부내륙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817명 정도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하루 324명 이용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은 지난 11월 30일 문경역까지 개통해 살미, 수안보, 온천, 연풍, 문경역 이렇게 4개의 역이 추가되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이 신설역들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을 보면 살미역은 하루 34명, 연풍역은 하루 39명 정도로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부내륙선 KTX는 하루 8회 운행하고 있으므로 살미역과 연풍역은 열차 한 번에 4명에서 5명 정도 타고 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안보 온천역의 경우 하루 112명 정도 이용했고 마지막 역이 된 문경역은 하루 501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문경역의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점촌 시내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통 후 첫 달은 하루 500명 정도의 이용객을 보였습니다. 문경역은 문경읍에서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고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열차 시간에 맞춰서 점촌, 문경읍, 가은 방면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사실 그동안 경부선 열차만 운행하고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방향을 기차로 이동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문경역 개통에 따라 이런 불편함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중부내륙선 KTX 역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은 판교역입니다. 이 역의 하루 이용객은 1,422명 정도였습니다. 시 종착역에서 중간역이 된 부발역은 하루 213명 정도로 판교 연장전에 비하면 30명 정도 이용객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판교역까지 중부내륙선 KTX가 개통함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어 그만큼 이 구간을 KTX로 오가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KTX는 앞으로 수서 광주선을 통해 모란역과 수서역까지 열차가 운행하고 인천 송도역까지도 열차가 운행해 서울, 인천, 성남 방면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며 문경, 김천선이 개통하면 상주, 김천까지도 한 번에 열차가 운행해 운행 구간이 더 길어지고 이용객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 안 한 역이 있는데 바로 신창역입니다. 누리로 열차가 빠진 이후 1호선만 정차하던 이 역이 현재 하루 왕복 1회 ITX 마음 열차도 정차하고 있는데 12월 기준으로 이 역의 ITX 마음 하루 이용객은 15명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1월에 개통한 서해선, 중부내륙선 구간 이용객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1월까지 중앙선, 교외선 그리고 동해선 구간에 신설된 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간의 이용객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